아토피가 좋아지기 위해 알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조건 스테로이드 약만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연고를 바를 때는 좋아지는데 안 바르면 다시 심해지는 것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스테로이드 약을 써서라도 좋아지면 다행인데 반복한다면 더 이상 약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집에서 따라 하시면 약을 바르지 않고 서서히 건강한 피부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면역학 박사 닥터 아보도우르는 그의 면역학 책 저서에서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아토피가 더 심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스테로이드는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우리 몸의 조직에 축적이 되고 염증이 만성이 되고 쓰면 쓸수록 더 심해지고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강조합니다. 즉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내가 아토피나 피부를 위해 하는 방법이 제대로 된 치료인지 일시적인 방법인지 잘 구별해야 합니다. 뒤에 실제 집에서 관리했던 아토피 관리 결과 비포 애프터가 나오니 끝까지 영상을 봐주세요. 저는 아토피 아이의 엄마로서 2007년부터 아토피와 싸우며 간호학인 제 전공을 버리고 대체의학 미용치료를 다시 전공하고 자연치유력의 매력에 빠져서 건강해지는 방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주변 분들이 실생활에서 건강해지는 결과를 얻었고 많은 데이터를 축적해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토피는 아이에게 스테로이드가 답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깨달았고 관리를 하면서 아토피가 좋아지기 위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스테로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토피가 좋아지기 위한 방법 첫 번째는 약을 쓰는데도 더 이상 좋아지지 않고 심해진다면 일단 중단해보세요. 그러면 약으로 눌러두었던 증상이 많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 심해지는 기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끊자마자일 수도 있고 2, 3일 내에 심해질 수도 있고 몇 주, 한두 달, 몇 달 지나서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중단 후에 한참 뒤에 심해지면 스테로이드를 중단해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해진다면 스테로이드를 언제 중단했는지 한번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스테로이드를 중단 후에 심해졌을 때 방법은 보습제를 발라주시는데요. 이때 주의할 것은 시중에 있는 일반 보습제가 아닌 이왕이면 염증을 가라앉히는 성분, 가려움을 줄여주는 성분, 보습력이 있으면서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는 자연의 재료로 피부가 회복할 수 있는 성분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보습해 주셔야 합니다. 방부제나 유해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보습제로 열심히 보습을 하시면 화학 성분, 좋지 않은 성분들이 열린 상처의 직통으로 모세혈관을 통해 들어가게 됩니다. 몸속으로 집어넣어주는 격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염증이 가라앉도록 도와주고 피부 세포가 재생할 수 있는 성분을 발라준다면 일단 심한 것은 어느 정도 가라앉게 됩니다. 인간의 몸은 자연 치유력의 힘에 의해 아무리 심해도 회복력만 어느 정도 있다면 자연스럽게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위 조건만 충족한다면 약을 끊은 이후에 심해지는 마의 고비는 평균적으로 한 달 정도 지나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음식 반응이 전혀 없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음식 관리는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어쩌면 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반응하는 음식을 먹어도 증상을 눌러 별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테로이드 중단 후에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음식 관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최소한 나쁜 먹거리는 제한해 주셔야 합니다. 나쁜 먹거리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 내 몸에 들어오면 좋지 않은 성분이야 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음식입니다.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 가공식품, 과자, 음료, 아이스크림, 밀가루 식품 등등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를 중단한 후에는 아이나 내가 먹는 음식 재료 중에서 반응하지 않는 음식을 하나씩 찾아가는 테스트를 하면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내 몸의 세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이겨내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영양소로 도와줘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건강식품을 먹을 때도 첨가물, 방부제, 화학성분으로부터 안전한 식품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봐도 그런 믿을만한 제품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검증되었고 첨가물이 없고 인위적이 아닌 진짜 후기가 있는 영양식품인지 건강식품인지 아토피아니 먹어도 되는 안전한 성분인지 꼭 확인하시고 시도하셔야 합니다. 아유, 난 그거 다 알고 있어 라거나 별거 아니네 하실 수 있지만 이 네 가지 관리는
쉬워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 관리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관리해봤다 하더라도 말처럼 쉽게 좋아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연치유를 혼자 해보신 분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 아토피가 쉽게 좋아지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쉽게 좋아진다면 그건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심해봐야 합니다. 뭐니 해도 결과는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실제 사례에서 얼마 만에 어떻게 변화가 나타나는지 변화된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소개할 분은 2010년대 때 엄마가 손 한포진 아토피로 완정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한 6년 후쯤에 아이의 손 아토피로 문의를 하셨습니다. 18개월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감기와 잔병, 비염 등이 있어서 항생제와 비염약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7살 2월에 엉덩이 발진으로 2주간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랐는데 그때는 좋아졌지만 정확하게 5개월 뒤인 7월에 손에 한포진 증상이 생겼습니다. 다시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랐는데도 가라앉지 않고 염증이 심해져서 그제서야 자연치유를 생각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약을 쓰지 않고 바로 오시면 더 쉽게 회복할 수 있으니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혹시 이런 일이 생기시면 꼭 참고해주세요. 시작 전 사진입니다. 연고는 더 이상 쓰지 않고 음식관리, 피부관리, 탈스테로이드 관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사진이고요. 2주 후 사진입니다. 처음보다 염증이 점점 줄어들고 가라앉는 것이 보이시죠? 한 달 후 사진입니다. 한결 상처가 많이 옅어지고 진물도 없어졌습니다. 다음은 완전 후 사진입니다. 정말 예쁜 아이의 손으로 돌아왔지요. 좋아지고 나서 후기까지 주셨었는데요. 이번 영상 한 번으로는 집에서 하는 자연치유 관리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기는 어렵고 하나씩 영상을 업로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어딘가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스테로이드는 정말 좋은 약입니다. 그러나 바르거나 먹어도 좋아지지 않고 더 심해진다면 방법을 달리 해봐야 합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자연치유력의 힘을 키워주세요. 아토피는 평생 관리해야 한다고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해 봤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도 집에 보습제가 종류별로 잔뜩 쌓여 있었고 뭐가 좋다 하면 무조건 사서 다 해봤습니다. 왠지 이번에는 될 것 같아서 희망을 가졌다가 안 되면 실망하고를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나중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벽에 부딪혔을 때 정말 우울하고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엄마들은 또 나 자신이 관리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싸움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결국 답을 찾았습니다. 저는 1만 시간 이상의 노력을 했지만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그대로 따라하면서 저보다 빨리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자연치유가 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연치유는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나 없나의 문제입니다. 또 방법의 문제입니다. 어떤 것을 먹었느냐, 어떤 것을 발랐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쭉 함께 하시면서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알짜배기 정보를 드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